네. 이제 두 번째 얘기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하기 전에요. 댓글을 좀 읽어볼까요? 원종성님, 역전골이 더 짜릿하죠, 뭐. K 도겐 캔님, 담비엔 경유님, 그래서 뭐? 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뭐라니. 자, 소정님, 베리님, 오늘도 이 스패너로 수고해주고 계시네요. 늘 감사드립니다. 예. 까미유님, 예, 크로스체크 다 됐다라고 하셨고요. 쉬는 시간님, 첼리스트 이제 신뢰를 잃어서 취해서 한 말이라고 또 뒤집을까봐 걱정이네요 하셨고요. 민장식님, 장기자님은 장기자님도 고심 있으셨겠죠. 다 이해합니다. 하고. 예, 참, 그렇습니다. 사실. 참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좀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같은 기자로서 지적하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굳이 그 시점에, 이 시점에 이 얘기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은 좀 고민했었습니다. 내가 얘기 안 해도 지금 욕 엄청 먹고 있는데 내가 굳이 여기 한마디를 보탤 필요가 있을까라고 해서 말 안 한 부분도 사실 좀 있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좀 진척이 됐고, 좀 어느 정도 진전이 되니, 어느 정도 이렇게, 반격의 이런, 고리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저도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조금 가볍게 먹고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그런 많이 지적은 좀 했었어요. 너무 좀 서둘렀다. 취재가 끝나지 않았는데 서둘러 터뜨렸고, 그 서둘러 터뜨린 것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겠다. 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사실 제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했습니다. 근데 공개적으로는 얘기 안 했죠. 왜 내가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욕을 다른, 안 그래도 욕 먹고 있는데 나까지 욕을 보탤 필요는 없잖아. 그죠? 근데 이제는 그나마, 극복을 했잖아, 이제. 이제 한 곱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진짜 사실 그동안 제가 하고 그래, 그렇습니다. 예. 자, 웬즈데이님. 우리야 급하니까 빨리 말해주면 좋았겠지만 터뜨릴 때 좀 배려를 했었어야 한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여기까지 자, 첫 번째 얘기하고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 건다고 했지? 한동훈, 니도 탄핵이다. 예,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주제는 한동훈 얘기입니다. 다 건다고 했던 한동훈. 이제 우리 한동훈한테 좀 정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한동훈 거짓말이다, 가짜뉴스다 하면서 정말 꼴보기 진짜 눈꼴 사납게 설치는 거 다들 봐왔을 겁니다. 10억 뭐 건다 그러고 뭐 툭하면 가짜뉴스 어쩐다 그러고 그러면서 뭐 가짜뉴스를 뭐 하기 위해서 뭐 어쩔 거라는 둥, 가짜뉴스 기준을 뭐 알게 될 거라는 둥. 정말 눈에 비는 게 없이 설치됐는데 이제 우리 정산 좀 합시다. 이제 정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건다고 했던 한동훈, 그래, 너 뭐 걸 건지부터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짚어보지요. 한동훈요, 참 고소의 달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동훈한테 몇 번 좀 고소를 당해가지고, 얘 툭하면 고소하는구나, 정말 고소의 달인이구나 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말 고소의 달인이라는 거를 유감없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사진은 강용석의 사진이죠. 강용석 사진이고 강용석이 고소의 달인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한동훈이야말로 고소의 달인인 것 같아요. 지금 김의겸 의원 등 청담동 게이트 관계자들에 대해서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제기했고요. 10억 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저한테도 민형사해가지고 도합 4개, 2개 사건에 4개 소송이 걸려 있는데, 그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 마음에 안 들면 다 고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공직자, 특히 고위공직자는요,
자신의 명예가 조금 실추되었다 하더라도 이 법률 용어로 치면은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책 집행과 관련된 것인 경우에는 고소, 고발, 민사소송 같은 걸 제기할 수 없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소개를 해드렸을 거예요. 지난 2011년 MBC 광우병 PD수첩 광우병 편 관련해서 당시 정운천 농림부 장관이 그 PD수첩을 상대로 해가지고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모두 다 MBC의 승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나온 대법원의 법리가 그거였어요. 국가기관, 공직자의 경우는 국민의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언론 보도로 인해서 공무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 하더라도 그 보도가 심히 악의적이고 경솔한 것이지 않은 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악의적, 그냥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보도를 한 경우라든지 너무 아무 취재 없이 그냥 덜렁 그냥 소문만 듣고 덜렁 기사를 쓴다든지 아니 이렇게 극히 경솔하거나 매우 악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고 윤석열이고 다 여기에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전광훈이 문재인은 간첩이다 라고 했는데 문재인 간첩이라고 했던 전광훈도 무죄 나왔어요. 어떻게 무죄가 나왔냐고? 몰라. 법원에서 무죄를 때려줬어. 자, 전광훈도 무죄인데 뭐 이 정도 가지고 그거 더군다나 이세창도 인정했잖아 맨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말 바꾼 거잖아요. 자, 그런 거라면 이거는 보도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고소를 한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와 같은 한동훈한테 불리한 보도 자체를 막겠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보세요. 누가 한동훈한테 약간 불리한 기사를 쓸 수 있겠어요? 못 써요, 이제 앞으로. 겁나서. 내가 좀 썼다가 한동훈이 고소하면 어떡해? 법무부 장관한테 고소당하면 어떡해? 예? 나같이 간이 배박해 나온 사람도 자꾸 고소당하니까 약간 위축이 되는데 보통의 이 기레기들한테는 이런 고소를 한다는 모습만 보여줘도 쫀단 말이야. 그러니 이렇게 자신한테 불리한 보도 자체를 사전에 미연에 막겠다라는 의도로 시작을 한 거죠. 그게 지금 한동훈의 고소 고발인 겁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 놔둬야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자, 일단 한동훈이 지금 고소 고발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장면 기억하십니까? 저는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걸겠습니까? 나 간 적 없습니다. 자, 이거 뭡니까? 그 외에도 김우겸 의원에 대해서 명백한 범죄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황운하 의원, 김어준 이 두 사람은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모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0억 원을 청구하는 민형사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자, 뭘 걸겠습니까? 난 다 걸겠습니다. 이거는 나 청담동 간 적 없다. 나 술집 간 적 없다. 라고 발뺌을 한 겁니다.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국회의원이 국무위원한테 물어봤는데 거기서 거짓말을 했어요. 자,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가지고 명백한 범죄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겁박했고요. 황운하나 김어준 같은 사람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라고 모욕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거 뭐다? 무고죠, 무고. 이 첼리스트의 진술을 그대로, 이번에 새로 나온 진술을 그대로 하자면은 청담동 술자리는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한동훈은 국회에서 거짓말한 겁니다.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이죠. 그리고 국회의원, 그러니까 김우겸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이건 무고죠. 기자, 제보자 역시 고소했습니다. 역시 무고입니다. 이거 협박으로도 돼요. 그동안 뭐
뭐 10억 원을 청구를 하겠다는 등, 뭐 책임을 물겠다는 등 이거 하는 것 자체가 다 협박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달리 말하면 뭐다 이거? 범죄입니다. 국무위원이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거짓말을 은폐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언론, 그 다음에 무고한 시민을 위협하고 무고한 겁니다. 범죄입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윤석열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윤석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신문 보는데 3시까지 청남동에서 술 마시겠냐, 이런 말을 했대죠. 이 말을 진짜 했으면 윤석열도, 근데 이거는 뭐 여당 쪽에서 한 말이니까 사실이겠지. 예. 동백 아가씨는 모르는 노래다. 한동훈이 2차 가는 거 못 봤다. 이것도 다 대통령이 거짓말을 감싸준 거죠. 이거 역시 탄핵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진짜로? 그럼 진짜지. 자, 보실까요? 자, 해보세요. 일단 윤석열의 이 말은 거짓말이 확실해졌죠. 확실해졌습니다. 자,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장관이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거짓말한 거 불법이죠. 그리고 국회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지가 거짓말한 거야. 국회의원이 거짓말한 게 아니라. 자, 이거 역시 불법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령 첼리스트의 그 말이 그 청담동 술자리가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김우겸 의원이 뭐 한 겁니까? 물어봤잖아요. 사실이라고 한 게 아니라 이거 사실입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런 술자리 가신 적 있으세요? 물어봤잖아요. 검사가 피의자 신문할 때 물어보죠. 물어보는데 그 물어본 거 가지고 책임을 묻습니까? 너 명예훼손이야 라고 하는 거 봤어요? 물어보는 거 무죄야. 너 무죄인데 너 왜 물어봐? 라고 얘기합니까? 안 하죠. 물어보는 거는 아직까지 참 거짓이 확정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참이다, 이게 거짓이다 물은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물은 거예요. 물어본 거. 그런데 물어보는 것도 못하게 막은 거죠. 제가 볼 땐 이것부터가 문제였어요. 그리고 명백히 청담동 술자리는 사실이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거짓말을 은폐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기자, 제보자까지 무고를 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장관직을 지키기 위해서 직무상 불법 행위를 한 거죠.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 윤석열도 직접적인 탄핵 사유는 아니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헛소리를 찍찍 한 거죠. 이 역시도 정치적으로는 매우 문제가 되는 책임을 져야 되는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번에 그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진행이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이 일단 접수가 되고 해임 건의를 거쳐서 탄핵까지 간다라고 하는데 갈 때 한동훈 같이 태워 보내야 돼.
같이 태워 보내야지. 그래야지 이게 되는 거지. 안 그래 가지고는요. 한동훈 이 앞으로 무슨 짓을 할 줄 알겠습니까? 얘 지금 거의 눈에 비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뻔뻔스럽게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있었던 술자리를 없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아니, 술자리는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오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잠시 있다 간 거예요. 뭐 이 정도라든지. 또는, 그만 있기는 했는데, 그 변호사들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제가 안 갔죠. 라고 했다면요. 그 정도는 애교로도 또 봐줄 수 있어요. 설령 그게 거짓말이었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건 뭐야? 없었다고, 뭘 걸 거야? 응? 너 책임져! 너 고소! 나 이런 사람은요, 제가 역대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안 큰 사람을, 간도 크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간이 클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할 자신이 있으세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은 가능한 것 같네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은, 장관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무슨 거짓말을 할 줄 알아서. 그죠? 저는 이런 사람은 장관직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탄핵할 때 같이, 이상민 장관 탄핵할 때 같이 태워서 보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요. 충분히 그러고 더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고 남아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고 남는 수준이라는 거. 근데 저는 글쎄, 생각, 의견이 다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으나, 이런 사람을 탄핵 안 하면 누굴 탄핵하노? 그죠? 예. 자,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박영아님, 한동훈은 소시오패스다. 민장식님, 검찰을 쥐고 있으니 무서울 게 없었을 거다. 라고 하셨고요. 수자님, 무식하면 용감하다. 라고 하셨고요. 박영아님, 이상민, 한동훈 탄핵 가야 합니다. 예, 저런 장관 처음 봐. 뭔 똥 배짱인지. 라고. 예, 동네 길냥이님. 민주당이 쫄보라서 못한다. 진짜 그게 걱정이야, 지금. 진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날려버릴까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는 좀 할 것 같아요. 좀 할 의사도 있고, 그럴 배포도 있고 한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못 따라갈까봐 사실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사실은. 벌써 지금 이재명 보고 어째라 저째라 공천권 내놔라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지금 윤석열하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공천에만 지금 관심이 가가. 참 속에 천불이 만불이 납니다. 아니 지금 공천 이런 얘기를 할 땐가? 공천권 내놓으란 말을 하는데 참 연불보다 제밥이라더니 참 그러네요. 참 씁쓸합니다. 자, 다음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얘기 넘어갑니다. 네. 세 번째 이야기 좀 준비를 해 볼게요. 세 번째 이야기도 이거 한동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 국민들을 모두 화나게 했던 일이 있죠.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들, 그 피해자 유족들한테 검찰이 가서 마약 부검을 하자라고 제안했다고 하죠.
들어보니까 한두 가족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가족에게 얘기했고 실제로 한 3가족 정도는 부검에 동의까지 했다고 합니다. 난리가 났죠. 뭐 하자는 거니? 가족을 잃어서 정말 가슴 아파하는 그 사람들한테 할 말이 그렇게 없어서, 할 짓이 그렇게 없어서 마약 부검을 하자는 말을 하느냐라는 지적이 벌떼같이 일었습니다. 이거는 검찰이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죠. 상상을 사실 잘 못하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참혹한 가족을 잃었는데, 가족을 이렇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애도를 하는 게 먼저 아닙니까? 천공법사 말 맞다나 애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애도를 해야 될 자리에 가서 부검을 합시다라고 해도 좀 참 뺨 맞을 판에 마약 부검을 하자고 말하는 게 이게 과연 인간입니까? 그죠? 인간 같지가 않죠. 어떻게 검사가 이럴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마약 부검, 거기 왜 이렇게 검찰이 이렇게 마약 사건에 이렇게 집착을 하지? 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약 부검 그 자체도 문제지만 마약 부검이라는 거, 마약 사건에 이렇게 검찰이 집착을 하게 된 이유와 배경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검찰이 지금 검찰개혁법에 의해서 모두 사라졌다가 자신들이 한동훈 시행령으로 수사권을 다시 회복을 했어요. 그 중에는 마약 수사권이 포함됩니다. 그 마약 수사권을 검찰이 다시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검찰은 끝까지 마약 사건을 자기들이 해야 된다라고 고집을 피웠어요. 그래서 결국에 마약 사건을 검찰이 가져가게 됐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뒷말이 나오니까 이 뒷말을 억눌러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것이 마약 사건이 이렇게 심각해. 따라서 우리 검찰이 해야 돼. 마약 사건을. 이라는 주장을 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했다? 할로윈 때 마약 단속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태원 참사가 나니까 아이고 거기서 마약으로 죽은 놈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하고 라는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왔던 겁니다. 자, 그게 더 문제인 거죠. 참사를 이용해서 남의 슬픔을 이용해서 지들 권한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지. 한동훈 여기 대놓고 뭐라 그랬다? 너무 심하게 비약하는 거 아닙니까?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건 얘지. 제가 볼 때는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 한동훈이죠. 누가 봐도 이건 한동훈 아닌가요? 자, 근데 문제는 오늘 한동훈의 발언이 문제입니다. 마약 부검을 하자라는 말 때문에 유족들이 무척 불쾌해했고 그것 때문에 국민 여론도 매우 나빠졌는데 한동훈은 뭐라고 하고 있다고? 그게 왜? 그거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는데, 이 말을 듣는데 얘 공감 능력이 없는 거야? 아니면 공감이 되긴 하는데 이렇게 지금 딴전을 피우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두 가지 경우 모두 얘 정신질환을 좀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식이 죽어가지고 애통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니네 자식 마약으로 죽었을 수도 있으니 검사 좀 해보자 라고 말하는 게 그게 과연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근데 야, 너 그거 그렇게 해도 되겠냐? 라고 따졌더니 절차상 문제가 없어. 이걸 그냥 이게 인간이야? 이게 인간이냐고. 누가 절차가 문제가 있대? 네가 인간이면 그럴 수 있겠냐고 이놈아. 네 새끼가 그렇게 중요하다며 귀하다면 남의 새끼를 귀하잖아야 될 거 아니야 임마. 이 뻔뻔스 이런 놈이 이건 제가 볼 때는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고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식 잃어서 억울하고 애통해하는 사람한테 가서 너그 자식 혹시 마약 때문에 죽었을 수도 있거든? 한번 부검해보는 거 어떨까? 당연히 누가 열안받아 누구도 화나지. 그런데 절차상 문제 없어.
뭐 이따위가 다 있냐고 이게. 이게 인간이냐고. 이게 이런 놈이 장관을 하고 있다고? 이야, 놀랍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놀라워요. 이런 사람이 장관까지 할 때는 게 더 놀랍습니다. 이런 놈을 장관 자리에 앉혀놓고 잘한다고 박수 치는 윤석열이라는 놈이 더 놀라워. 이놈이나 앉힌 놈이나 앉은 놈이나 앉힌 놈이나 아유 참 절차에 문제 없다. 진짜 입을 확 찢어버리고 싶은데 그 분노를 가라앉고 제가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제가 이런 것까지 이제 하나하나 짚어서 반박을 해야 되나 싶은데 해볼게요. 한번. 한동훈이 오늘 이 말을 했답니다. 국회 법사위 출석하기 직전에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한 준사법 절차가 부검이다. 마약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서 부검하자 했다. 돌아가신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타살의 의혹이 있디? 타살의 의혹이 이거 사고사잖아. 사고사 자체가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더 억울한 게 있어? 거기서 또 왜 타살 의혹이 있어? 타살 의혹이 있어서 부검하자 그런 거야? 에?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부검을 한다고? 사고사로 죽은 것 자체가 억울한데 뭔 더 억울함 뭐? 부검을 하는 건요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사망 원인 그게 부검이죠. 부검을 굳이 하는 이유는 자연사나 사고사 등 가해자가 특정된 가해자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뭐다? 세상에 타살이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부검을 하는 겁니다. 억울함을 풀어드린다는 건 뭐다? 타살인데 타살이 아닌 줄 알고 넘어갈까봐 그래서 부검을 한다는 말이 이게 계속 말을 어렵게 해서 하는 거지 사실은 이 말은 그 말이고 타살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한다고. 그게 부검이야. 왜 괜히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억울함을 풀어두기 위해서 왜 억울한데 사람이 죽은 사람이 왜 억울할 것 같아? 예. 자신이 원치 않는 죽음을 당한 경우 자연사 병사가 아니라 타살 당한 경우 그 다음에 죽음의 원인을 모르는데 이게 아무래도 자연사 아닌 것 같은 경우 그럴 때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부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야? 사고사잖아. 사고사 자체가 억울하잖아. 이보다 더 억울한 건 뭐야? 타살인 거죠. 타살. 타살 의혹이 있는 사람들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마약 검사를 하는 게 뭐야? 타살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마약 검사를 해? 마약 때문에 죽었다면은요. 그거는 가해자는 자기 자신이에요. 억울할 게 없어. 네가 잘못해서 죽은 거야. 진짜로.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거 부검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니지. 죽은 사람을 2번 죽이려고 부검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거는. 즉 부검의 목적이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한 준사법 절차인데 이걸 악용해가지고 죽은 사람을 2번 죽이는 게 이거는 원래 제도의 목적인 건데 제도를 목적대로 안 쓰고 지 욕심을 위해서 악용한 거란 말이에요. 제도가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쓰는 사람이 그렇게 못 쓸 것 같아? 아무리 제도의 목적 이런 게 있어도 그 악용해가지고 목적과 별 상관없는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악용하는 자들이 있어. 근데 네 악용하는 거 아이가? 목적은 이건데 네가 악용하는 거 아니냐? 라고 물어봤는데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말장난해? 한동훈의 말이 항상 이러는 거죠. 그리고 마약 피해 가능성을 고려한 거라고? 마약에 뭔 피해가 있는데? 마약의 피해자는 투약자 자신이 피해자예요. 마약 피해 가능성은 뭐야? 다른 사람이 가해하고 내가 피해를 입고 이런 경우를 고려하자 한 거라고? 그럼 마약을 이렇게 찍 쏘냐?
새총소를 평 쏴? 아니면 지나갈 때 누가 푹 찔러? 그거를 그렇다 부검한다 밝혀져? 이 소리를 한 거 아닙니까, 이 새끼가? 이게 인간이냐고, 이게. 아유. 절차적 정당성을 물은 게 아니고요. 응? 실체적 정당성을 물은 겁니다. 절차에 문제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거 알겠는데, 실체적으로도 정당하냐? 어? 목적은 이거 맞는데, 목적대로 쓴 건 맞냐? 마약 피해 가능성, 어떻게 피해를 있는데, 마약으로? 나는 마약을 원치 않는데 누가 푹 찔렀어? 그거 가능성 확인해 본 거야? 그게 부검이야? 그걸 알아볼 수 있어? 못 알아봐요. 못된 놈이야, 이거. 내용은 하나, 이게,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목적은 아무리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기 위한 거라 하더라도 지가 악용한 거 아니야. 절차는 정당해지만 실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피해 가능성? 뭐가 피해인데? 이거 존재할 수가 없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즉, 국민의 눈과 귀와 판단력을 우롱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기자들이 잘못 제일 나쁜 놈이야. 이거 이렇게 하고 있으면 기자들이 바로 말라버렸어야지. 아니, 목적은 그게 맞는데, 그 목적에 맞게 쓰셨는지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절차가 맞는 건 알겠는데 절차적 정당성도 있지만 실체적 정당성이 맞는지 여쭤본 거 아닙니까? 라고 꼭 집어줘야지. 근데 그런 거 물어주는 거 실력 있는 애가 없지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법적인 정당성, 법치주의의 정당성이라는 건요. 절차적 정당성에 실체적 정당성이 합쳐져야 되는 겁니다. 절차적으로 문제 없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체적으로, 그 내용적으로도 정당하냐. 절차가 아무리 정당했더라도 내용이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치주의의 정당성이 성당하지 않습니다. 절차적으로만 정당한다? 이게 법형식주의라고 그래요. 이 법형식주의, 절차적으로만 문제 없으면 내용이 어떤 거라도 상관없다 라고 해서 등장한 것이 나치주의예요. 이 얘기는 언제 나온지 아세요? 법학 개론에 등장합니다. 법대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법학 개론, 법학 원론. 법형식주의라고 해서 되게 비판받아요. 뭐 신칸타파 이렇게 막 나오면서 욕 되게 먹는.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는 거고 반드시 내용의 정당성, 실체적 정당성까지 같이 따지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 다 물어본 건 실체적 정당성을 물어봤는데 절차적으로 절차적으로 상관없다. 이딴 소리를 하면은 이게 동문서답한 거 아니에요. 동문서답에서 그 위기만 벗어넘어간 거 아닙니까? 장난하고 있는데 기자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날카롭게 질문을 못 한다는 걸 알고 장난치는 거지. 한동훈식 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동훈식 화법의 특징이라는 게 이거예요. 동문서답이에요. 내용을 물었는데 절차를 답한다거나. 그 다음에 뻔뻔스럽게 그런 게 있어.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나가. 배째라. 그게 어쩌라고. 그렇게 하는 게 한동훈식 화법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 첫 번째 특징, 동문서답. 예컨대 내용을 물었는데 절차를 대답한다든지. 두 번째, 배째. 그게 어쩌라고. 라는 방식이에요. 그게 잘못됐나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되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한낱 더 하죠. 아니, 지난 정부 때도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의원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법무부 장관 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라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래다 안 되면 어디 된다? 격한 말을 쓰면서 화를 내죠. 나는 다 걸겠습니다. 너 뭐 걸 건데? 입만 열면은 말이야, 거짓말이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격한 말로 화를 냅니다.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에는 어찌 된다?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우기는 겁니다. 이게 한동훈식 화법의 특징이에요. 이 네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다 넘어가요. 이 전형적으로 아주 인간이 나 진짜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참 이런 걸 해설을 해야 된다는 게 참 참혹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우리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야 합니까?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서 이런 말은 잘못된 것이다. 장관의 어법은 이래서는 안 된다. 라고까지 해야 돼요.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초등학생도 아니고 한동훈 초딩도 아니고요. 지말 맞다는 일국의 장관인데 일국의 장관한테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됩니까? 일국의 장관의 말을 이렇게 따져야 돼요?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참혹합니다. 법무부 장관한테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 이거를 다 따져봐야 됩니까? 절차적으로 정당했는데 내용적으로도 정당하냐? 실체적으로 정당하냐? 우리가 묻는 거는 내용적 정당성, 실체적 정당성을 물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이쯤 되면은 역대 다른 장관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고 검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었다. 하지만 유족들의 마음을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었다. 유족들의 마음을 살피지 못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답변 아닙니까? 절차적으로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따위가 다 있어. 역대 우리 과거 이렇게까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제가 이게 인간인가 싶네요. 자, 한동훈 얘기 하다 보니까 승질나네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얘기도 또 열받을 것 같아.